옛날 조선 후기 한양 변두리에 으슥한 골목길이 하나 있었지요. 낮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밤이면 어디선가 은은한 양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왔답니다. 골목 끝자락에 지붕 반쪽이 내려앉은 폐가가 한 채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돌리며 종종 걸음을 쳤지요. 헌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달이 밝은 밤이면 그 폐가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콜록콜록 기침하던 백성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며칠 뒤 거뜬히 걸어 나오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 폐가에 사는 이가 바로 설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설매는 25 나이에 얼굴은 수척하고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끝에서 놓이는 침은 신묘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설매의 어머니 윤씨는 내의원 수석의녀로 임금의 옥체를 살피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맥을 짚는 법, 침을 놓는 자리, 약재를 다리는 비법까지 낱낱이 전수받은 설매는 어머니 못지않은 실력을 지니고 있었지요. 허나 설매의 삶은 순탄하지 못했답니다. 설매가 20살이 되던 해 궁 안에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죠. 왕비 전하의 약을 조제하던 윤씨가 느닷없이 독을 탔다는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평생을 왕실에 충성하며 한 채 흠도 없이 살아온 어머니가 역적 죄인이라니요. 모든 것은 궁중내관 중에서도 가장 음험하기로 소문난 조내관의 흉계였지요. 조내관은 왕비 전하의 약에 몰래 독초를 섞어 놓고는 그 죄를 고스란히 윤씨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조내관이 이런 짓을 벌인 까닭은 따로 있었지요. 윤씨가 조내관이 궁중 약재를 빼돌려 밖으로 팔아넘기는 비리를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을 막아야 했던 것이지요. 결국 윤씨는 옥에 갇힌 지 사흘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옥중에서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지요. 설매는 어머니의 시신을 안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몸부림쳤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지요. 조내관이 윤씨의 딸인 설매까지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매는 그 밤 어머니가 남긴 침통 하나와 약재 보따리 하나만을 챙겨 궁을 빠져나왔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질퍽한 진흙길을 맨발로 달리며 설매는 이를 악물었지요. 반드시 살아남아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리라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설매는 한양 변두리 폐가에 숨어들어 5해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여 지냈지만 달이 뜨는 밤이면 몰래 나서서 가난하여 의원을 찾지 못하는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었지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쌀 한 줌, 된장 한 사발이면 좋겠지요. 설매에게 병을 고친 백성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달빛 아래서만 나타나는 신비로운 의녀가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달빛 의녀라 불렀지요. 하지만 소문이란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어서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결국 듣지 말아야 할 귀에까지 닿기 마련이지요. 조내관의 신복인 박별감이라는 자가 달빛 의녀의 소문을 듣고 꼴을 벌름거리며 조내관에게 달려갔답니다. 박별감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내관 어른, 한양 변두리에 밤마다 나타나 병을 고친다는 여인이 있사온데 소문을 들어보니 침 놓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 하옵니다. 혹시 그 윤씨의 딸년이 아닐까 싶사옵니다. 조내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년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냐? 당장 수소문하여 잡아오너라. 죽은 년의 딸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화근이 될 것이야.
박별감이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낮에는 종적을 감추고 밤에만 나타난다 하오니 밤에 수하들을 풀어 찾아보겠사옵니다. 그날부터 설매를 찾는 자객들이 한양 변두리 골목골목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설매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낯선 사내들이 어슬렁거리는 기척을 느끼자 당분간 밤 출입을 끊고 폐가 깊숙이 숨어 지냈지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아픈 백성들이 폐가 앞에 와서 끙끙 앓으며 도움을 구했고 설매는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밤길에 나선 것이지요. 그런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초승달이 가느다란 빛을 내리는 골목길에서 설매가 약재 보따리를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였는데 옆구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 바닥에 핏자국이 선명했지요. 설매는 멈칫했습니다. 자객에 덧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의녀로서 피 흘리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설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내의 맥을 짚어보았죠. 맥이 가늘게 뛰고 있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는 깊었지만 다행히 장기는 다치지 않은 듯 했지요. 설매는 재빨리 사내를 폐가로 옮겨 상처를 꿰매고 지혈하는 침을 놓았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이고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요. 이튿날 새벽, 사내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사내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설매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그대는 누구시오? 설매가 차분하게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양 변두리 폐가이옵니다. 저는 그저 약초를 다루는 여인이오니 걱정 마시옵소서. 칼에 찔린 상처가 깊었으나 침을 놓고 약을 다려드렸으니 며칠만 누워 계시면 나으실 것이옵니다. 사내가 고통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소인은 이준이라 하오. 그대의 침술이 보통이 아니구려. 설매는 대꾸 없이 약을 다리기만 했지요. 이준이라 밝힌 이 사내의 정체를 설매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준은 임금의 밀명을 받고 궁중비리를 은밀히 조사하던 의금부 도사였지요. 궁중약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첩보를 추적하다가 조 내관의 수하들에게 발각되어 칼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설매는 사흘 밤낮을 이준의 곁에서 상처를 살피고 약을 갈아 먹였지요. 이준은 설매의 침술이 범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맥을 짚는 손길이 정확하고 침을 놓는 자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보통 민간의 의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답니다. 이준이 몸을 일으켜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를 무릅쓰고 여쭙겠소. 그대의 침술은 내 의원에서나 볼 수 있는 솜씨인데 어찌 이런 폐가에서 숨어 지내시는 것이오? 설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내의원 수석의녀 윤씨였사옵니다. 5해 전 역적에 누명을 쓰고 옥중에서 돌아가셨지요. 저는 그때부터 이렇게 숨어 살고 있사옵니다. 이준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윤씨 의녀라 하셨소? 왕비전하의 약에 독을 탔다는 그 사건 말이오? 설매가 두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독을 탄 적이 없사옵니다. 모든 것은 조 내관의 흉계였지요. 어머니는 조 내관이 궁중 약재를 빼돌리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입을 막으려 한 것이옵니다. 하오나 증거가 없으니 억울함을 풀 길이 없었사옵니다. 이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크게 놀랐지요. 자신이 추적하던 궁중 약재 유출 사건의 배후가 바로 조 내관이었고 윤씨 의녀의 죽음까지 그자의 소행이었다니 말입니다. 퍼즐의 조각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이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매 낭자, 소인의 정체를 밝히겠소. 소인은 시정의 떠돌이가 아니라 의금부 도사이요. 임금 전하의 밀명을 받고 궁중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소. 그대 어머니의 사건과 내가 추적하는 사건이 하나로 이어져 있구려. 설매가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습니다. 의금부 도사라 하셨사옵니까? 그러면 혹시 어머니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것이옵니까? 이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소. 허나 증거가 필요하오. 조 내관이 약재를 빼돌린 기록, 그 비자금 장부만 찾으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오. 설매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이 도사님, 제가 돕겠사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말씀이 있었지요. 조 내관의 처소 아래 비밀 지하 창고가 있고 그곳에 모든 장부가 숨겨져 있다고 하셨사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알았기에 목숨을 잃으신 것이옵니다. 이준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하 창고를 찾아야 하오. 허나 궁 안은 경비가 삼엄한데 어찌 들어간단 말이오. 설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궁에서 자란 몸이옵니다. 내의원에서 약재 창고로 통하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사옵니다. 어머니가 밤늦게 급한 약재를 가지러 다니시던 길이지요.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준이 궁 밖에서 의금부 군관들을 배치하고 설매가 비밀 통로를 통해 궁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찾아 나오기로 한 것이지요.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설매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어머니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따라 궁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오랜만에 밟는 궁궐의 돌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설매는 숨을 죽이고 조 내관의 처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야경을 도는 군사들의 횃불이 멀리서 일렁였습니다. 설매는 담벼락에 몸을 바싹 붙이고 기다렸다가 군사들이 지나간 뒤 후다닥 어둠 속을 달렸지요. 조 내관의 처소에 다다른 설매는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대로 마루 한쪽 구석에 널빤지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지요. 설매가 힘을 주어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으스스한 냉기와 함께 좁은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매는 작은 등잔 하나를 켜들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갔지요. 지하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약재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뒤편 나무 괴짝 안에서 설매는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지요. 두꺼운 장부 3권이었습니다. 펼쳐보니 궁중약재의 반출 기록, 밖으로 팔아넘긴 내역, 그리고 그 대금이 고스란히 적힌 비자금 장부였지요.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장부 사이에 낡은 서찰 한 통이 끼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조 내관이 왕비 전하의 약에 독초를 넣으라고 지시한 밀서였지요. 설매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머니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인 증거였지요. 설매가 장부와 밀서를 품에 꼭 안고 계단을 올라오는데 뒤에서 쩌렁쩌렁한 고함이 터졌습니다. 조 내관이 횃불을 들고 나타나며 악을 쓰듯 말했습니다. 이년이 감히 내 처소에 들어오다니. 역적의 딸년이 살아있었구나. 이놈들아, 당장 전현을 잡아라. 수하들이 칼을 빼들고 설매에게 달려들었지요. 설매는 장부를 가슴에 꽉 안은 채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비밀 통로 입구가 코앞이었지요. 바로 그때 궁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준이 의금부 군관들을 이끌고 궁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준이 의금부 패를 높이 들어올리며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의금부 도사 이준이요. 임금 전하의 밀명을 받들어 조 내관을 체포하러 왔소. 누구도 움직이지 마시오. 조 내관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의금부라니 이게 무슨 횡포란 말이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이준이 차갑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조 내관, 내 죄를 내가 알 것이다. 궁중약재 횡령, 비자금 조성, 그리고 윤씨 의녀에게 독살의 누명을 씌운 죄 모두 밝혀졌느니라. 설매가 품에서 장부와 밀서를 꺼내 이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도사님, 여기 모든 증거가 있사옵니다. 조 내관이 왕비 전하의 약에 독을 넣으라고 지시한 밀서까지 있사옵니다. 조 내관이 그 밀서를 보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주저앉았지요. 조 내관이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며 말했습니다. 아, 아니다.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 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준이 냉정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장부의 필체와 밀서의 필체가 모두 내 것임을 대조하면 끝날 일이다. 끌어내라. 의금부 군관들이 조 내관의 양팔을 잡아 끌었지요. 조 내관은 악을 쓰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다음 날 장부와 밀서는 임금 전하의 어전에 올려졌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장부를 살펴보시고는 용안이 불그락푸르락 변하셨지요. 임금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조, 내관 이놈의 죄가 이토록 깊었단 말이냐. 충직한 의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궁중 약재를 재배를 불리는 데 썼으니 그 죄 만번 죽어 마땅하도다. 당장 조 내관을 참수에 처하고 그 일당을 모조리 잡아들이도록 하라. 조 내관은 그 길로 의금부에 끌려가 참수형에 처해졌고 그의 신복이었던 박별감을 비롯한 일당 모두가 체포되어 유배형에 처해졌지요. 빼돌린 약재와 비자금은 모조리 환수되었답니다. 그리고 임금이 설매를 불러 어전에 세우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설매야, 내 어머니 윤씨는 이 나라의 충신이었느니라. 역적의 누명은 이제 완전히 벗겨졌고 윤씨 의녀의 명예를 복원하도록 하겠노라. 아울러 내 의술이 어머니 못지않다 하니 내 의원 수석 의녀의 자리를 하사하겠노라. 설매가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말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어머니의 한이 풀리었사오니 이보다 큰 은혜가 없사옵니다. 임금이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니라. 의금부 도사 이준은 이번 공로로 종산품 첨지중추 부사에 제수하노라. 그리고 들으니 이준과 설매 사이에 깊은 인연이 있다 하니 경사가 겹칠 것이로다. 이준이 황송하여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하애와 같은 은혜에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설매와 이준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지요. 두 사람 사이의 싹튼 마음은 어느새 깊은 정으로 자라나 있었답니다. 보름 뒤 임금이 하사한 한양의 넓은 기와집에서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설매는 곱디고 온 혼례복을 입고 이준은 의금부 관복을 갖추어 입었지요. 혼례식에는 설매에게 병을 고쳐받은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축하해 주었답니다. 혼례를 마치고 달빛이 고운 밤, 이준이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설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낭자, 그 밤 골목에서 쓰러진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어찌 되었겠소. 낭자야말로 나의 은인이요. 설매가 방실방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도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폐가에서 숨어 살았을 것이옵니다. 어머니의 한도 풀지 못한 채 말이지요. 하늘이 우리를 이어주신 것이옵니다. 이준이 설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당당히 의술을 펼치시오. 내가 곁에서 평생 지켜드리리다. 설매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환하게 웃었지요. 설매는 내의원 수석 의녀로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임금의 옥체를 살피는 한편 궁박 백성들을 위한 시약소를 열어 가난한 이들의 병도 고쳐주었답니다. 이준은 의금부에서 승승장구하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명관으로 이름을 떨쳤죠. 두 사람은 아들, 딸을 낳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셨지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의 빛은 꺼지지 않는 법이고, 올곧은 마음으로 버틴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설매와 이준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